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저녁 7시 반이 넘었습니다.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민주당은 초비상사태에 지금 돌입해 있어요. 자, 우선 이번 총괄선대위원장 누굽니까? 이재명이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지난번에 본인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시작했을 때는 과반을 건져오겠다 이러면서 출마의 변에서 밝혔어요. 전망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어제쯤에는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제 호남 쪽에서만이라도 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 다 물 건너갔다. 이렇게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각에서는요, 이거 이재명 정신 나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재명이가 바보입니까? 정신 나간 얘기를 할게. 지금 이제 박완주 성비위, 이번에 이제 의총에서요, 완전히 제명 조치로 결론이 났습니다. 자, 이러한 박완주가 사과를 안 하고 있어요. 사실은 사실이다. 그러면서 이번 성추행과 관련된 의혹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이 박완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성표가요, 싹 다 날아가는 판국이에요. 그러지 않아도 이대남만 국민의힘이 지지하고 이대녀는 그나마 민주당을 지지한다. 이런 게 이번 대선에서 나타난 표심이었는데요. 이러한 여심이 완전히 박완주 사건으로 인해서 다 떠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할 수 있는 징후들이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자, 그런 가운데요, 지금 방금 SBS에서 속보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조사기관이요, 이 세 군데에서 조사했어요. 한국리서치, 코리아리서치, 그리고 입소스. 5월 14, 15일이니까 바로 어제하고 그제 이틀간에 걸쳐서 전화조사를 했어요. 면접조사입니다. 지금 이제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는요, 전반적으로 보면 민주당 지지 성향이 있는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번에 조사한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하고요, 그러니까 서울, 인천, 경기하고 그 다음에 충청도, 충청, 남북도, 그 다음에 강원도, 이렇게 6군데 조사를 했는데 말이죠, 지금 인천, 경기 하나만을 초박빙으로 김동연이가 리드하고 있을 뿐이고, 나머지 지역에서는요, 압도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들이 지금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이거 이재명이가 헛소리한 게 아니구나, 정신 나간 게 아니구나, 정말 위기를 알고 있구나, 이러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재명이가 이런 얘기를 그냥 육감적으로 헐리는 만무하죠. 민주당도 자체 여론조사가 다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인데 모든 정보 다 보고받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괜히 집도끼 단속을 위해서 자, 뭉치자, 민주당 후보들을 찍어야 된다, 선거장으로 나가라, 이러한 이 결속 차원의 이러한 이 메시지는 아니고, 실제로 여론이 그렇게 많이 기울고 있다라고 하는 이 내부 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발언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 판단이 듭니다. 이런 것이 합리적 판단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 대선 때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루 이틀 전에 우리가 10% 이상 두 자리 숫자로 이기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대선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 국민의힘의 여의도 연구원의 경우에는 두 자리 숫자로 리드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재명 지금 후보가 호남만 건져도 다행이야, 이 얘기는 그만큼 여론의 이 환경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대목인데요. 지금 SBS 조사 내용을 보면 바로 이재명이의 이런 발언이 정말 사실화될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결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서울시장의 경우에는요, 오세훈 49.1 대 송영길 29.5, 20% 차이나 납니다. 그리고 인천은요, 유정복 37.5에 박남춘 30.4입니다. 참고적으로요, 이정미 정의당 전 대표가 나왔는데 3.6%예요. 그래서 단일화라 한다 하더라도 유정복 후보가 조금 앞서요. 경기지사 선거는요, 아주 초박빙입니다. 김동연이가 37.3, 김은혜가 36.1, 1.2% 차인데요. 이 조사에서는 강용석이가 2.9입니다. 그래서 강용석과 김은혜, 이게 단일화하면 김은혜가 이기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일화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요,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들을 전부 원내대표 시물로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자기 전문 영역별로 각 지방 후보들, 광역단체장 후보들을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구 의원들은 자기
자기 이 관할 지역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우리 국민의힘 후보를 지원하면 되는데, 비례대표 위원단은 뭐 지역 가서 뛰자니 그 현지 지구당 위원장하고 겹치고, 가만히 있자니 좀 면이 안 쓰고, 그러다 보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전부 불러가지고 자기 전문 영역에서, 그러니까 이제 직령 조직들을 많이 동원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기 전문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뭐냐, 뭐 자기가 경제 전문가다, 외교 전문가다, 그러면은 시의적절한 관련 메시지를 낼 수 있도록 도와라, 이런 얘기인 것으로 보이는데, 바로 이 대목에서 뭘 얘기했느냐, 비례대표 의원들이 강용석하고 단일화하면 좋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말이죠,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마디 실토를 했어요. 뭐라고 그러냐, 그거 이준석 대표가 반대하고 있어서 안 돼,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권선동, 이건 뭐 중앙일보 단독 보도인데, 김은혜 강용석 단일화 얘기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반대하고 있어서 아니 되고 있다. 자, 그래서 비례대표 의원들이요, 그거는 이준석 대표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왜 반대할까? 그거는 바로 이 강용석과 이재명과 이준석과의 악연, 즉 가세연에서 뭘 얘기했어요? 성상납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준석 대표는 사실 무근이야, 그러면서 이 강용석 후보를 고소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용석 후보가 결국은 복당이 불허됐어요. 그래서 이제 비례대표 의원들로 복당시키면 될 거 아니냐, 이 얘기에 관해서 권성동 이준석 대표가 반대해서 안 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말이죠, 김은혜 후보가 뒤늦게 참석해서 말이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선 의원은 뭐라고 이런 김은혜 후보가 직접 현장까지 와서 도와달라라고 한 걸 보면 좀 이번 선거가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를 직접 찾아서 도움을 요청한 게 아니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은혜, 김동연, 그럼 여기에서는요, 이미 강용석은요, 당명을 빼고 TV토론 3번 한 다음에 단일화하자, 여기에 대해서 자기는 딱 이 결과에 뭐라고 그럴까요, 그대로 따르겠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 지금 오늘 SBS 조사에서도 굉장히 아주 막상막하다. 예. 자, 그 다음에는요, 이 충남지사 선거인데요, 지금 5차 범위 내이긴 한데 김태흠이 40.5, 그 다음에 현직 시장인 양승조 34.3입니다. 그래서 지금 약 6.2% 차이로 이 5차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데, 충남의 경우에는요, 양승조 지사가 이제 천안 아산 지역에서 우위를 범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김태흠 후보가 좀 우세 현상으로 나타났는데, 지금 박완주 지역이 말이죠, 바로 천안 아산, 여기 제일 충청도 유권자의 거의 뭐 절반이 거기에 지금 속할 정도로 아주 엄청난 뭐라고 그럴까요, 당락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인데, 바로 그 한복판에서 박완주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양승조 지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불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이제 충남의 경우에는요, 여론조사 결과가 앞치락 뒤치락 합니다. 조사기관에 따라서 서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이 조사는 바로 모두의 말씀을 드린 대로 14, 15, 그러니까 박완주 사건이 터진 직후에 실시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영향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충북지사의 경우에는 김영환 42.8%, 노영민 27.8, 그래서 15% 정도로 김영환 후보가 앞서고 있는데요. 이 충북의 경우에는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김영환 후보의 압도적 우세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 강원지사 선거에서도요, 김진태 후보가 압도적으로 리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진태 45.1, 이광재 33.9입니다. 자, 그리고요, 참고적으로 국정 전망과 관련해서 국정을 좀 잘할 것 같냐, 못할 것 같냐, 이런 전망치와 관련해 가지고요, 서울, 인천, 경기 모두 50%를 넘고 있고, 강원도하고요, 충청도의 경우에는 60%의 긍정 평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줘야 되느냐, 아니면 민주당한테 줘서 견제시킬 것이냐, 모든 지역에서요, 이 지금 6개 지역 모두가 절반을 넘게 국민의힘 후보한테 힘을 당선시켜서 윤석열 정부에게 좀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러한 의견이 50% 이상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예.
그래서 여야가 승부처로 지목한 이 6군데의 광역자치단체 유권자 800명에서 1000명의 응답을 가지고 오늘 조사를 지금 한 겁니다. 그래서 응답률은요, 각 시도별로 좀 다른데 13.39에서 23.8 정도로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계 여론조사기관을 통해서 했다는 점, 이런 점에서 보면 SBS 여론조사 상당한 좀 신뢰성이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이 일단 듭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오늘 시정연설, 윤석열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잘했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는데, 오늘 협치 모델로 삼은 역사적인 그 리더가 있어요. 바로 영국의 수상과 그 다음에 노동당, 영국 보수당 윈스턴 처칠, 그 다음에 이 애틀리 내각 기용한 거, 열림 내각, 이거를 갖다가 하나의 협치 모델로 제시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모든 언론들이 많이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국회 시정연설에서 의회주의, 자유민주주의 이런 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특히 의회주의가 국정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법률안 예산안뿐만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서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들과 긴밀히 논의하겠고, 그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2차 대전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은 전시 연립 내각을 구성하고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다라고 밝혔어요. 이게 누구냐면요, 위기 돌파 모델 40년대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의 전시 연립 내각인데, 바로 이 숙적에 있었잖아요. 윈스턴 처칠 보수당 수당이고요, 노동당 수는 클레멘트 애틀리였는데, 이 사람을 내각에 기용해 가지고 전시 내각, 즉 연합 내각으로 해서 위기를 돌파한 사례, 이거를 갖다가 지금 오늘 윤석열 당선인이 실예로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는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야당의 협조가 굉장히 추경안 통과, 그리고 인준한 처리, 이런 데서 야당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강조한 대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시정연설에서 추경안은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는 첫걸음으로서의 의미가 크다. 우리는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민생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해온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빛나는 의회주의 역사의 자랑스러운 한 페이지가 되기를 희망한다 라고 밝힐 정도로 이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오늘 이제 계속 보도가 나오는데요, 이 비하인드 스토리들. 오늘 국회 연설 전에 의장실에서요, 이 박병석 의장, 이준석 대표, 그 다음에 윤호중, 박지현 공동위원장과 약 23분 정도 환담을 가졌는데요, 환담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좋다가 아니라요, 나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공개로 이제 환담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 여야 모두가 서로 먼저 이 발언, 서로가 양보하는 이러한 분위기도 연출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인준 절차가 미뤄지고 있는 문제에 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요, 협치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적임자다, 한덕수 후보. 그래서 야당 협조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또 윤석 대표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낮은 자세로 협조를 구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민주당은 현장에서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는요, 본래 오늘 시정연설이 끝나고 나면 저녁 때 이 만찬 회동을 갖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요청을 했는데 이게 무산됐어요. 정의당은 오케이를 했는데 민주당이 싫다 해서 무산됐는데, 이 문제가 다시 또 거론이 돼서 이준석 대표가 이 회동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못한 게 안타깝다. 여기서 정치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인준청문회 정국을 얘기하는 것이죠. 협치 시도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인사 문제 해결이 우선이다, 이런 취지로 그러니까 인사 문제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정호영, 한동훈이잖아요. 이 사람들 사태가 우선이다, 이러한 입장을 다시 내놔서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았다가 바로 이런 대목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환담에서도 말이죠, 시정연설로 밝혔던 의회주의를 굉장히 강조하고 함께 가자,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겠다, 그리고 의회가 국정이 중심이 돼야 하고 이 의회주의가 민주주의 본질이다, 이러한 입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강하게
표출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준석, 지금 당 대표인데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정호영과 관련해서, 그리고 윤재순 총무비서관, 윤재순, 이 시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실용, 비하, 이런 발언.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데, 아니다. 그래서 일단 국민의힘에서는요, 사퇴되는 선을 긋고, 대신, 이 국민에게 좀 사과하라. 탁천명이가 그러지 않았느냐. 이러한, 지금, 수순으로, 지금 재순 비서관, 문제는 그렇게 처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얘기는 바로 뭐냐? 바로 그 책에서, 그러니까 이 윤재순 비서관이 말이죠. 성비위로 징계성 처분을 받은 이력도 있지만은 시집에 썼던 표현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바로 이 전동차에서라는 제목의 시집인데, 이게 2002년도 문학세계 신인 문학상을 받은 시입니다. 여기에서요, 뭐라고 썼냐면, 전동차에서만은 짓궂은 사내 아이들의 자유가 그래도 보장된 곳이기도 하죠. 이거 위험한 것이죠. 여기서 그럼 전동차에서 성추행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풍만한 계집아이의 젖가슴을 밀쳐보고 엉덩이를 살짝 만져보기도 하고, 그래도 말을 하지 못하는 계집아이는 슬며시 몸을 비틀고 얼굴을 붉히고만 있어요. 얼굴을 붉히고만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여성 비하 발언, 이런 성희롱적 발언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대목입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아무리 시에 쓴 표현이지만 이건 지나치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여기에 대해 사과하라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정호영 후보자와 관련해서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빠른 시간 안에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입장을 이준석 대표가 공개적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근데 윤재순 비서관 문제와 관해서는 인사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 검찰에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덮고 넘어가는 분위기고, 지금 정호영 후보자에 관해서는 끝까지 이 한덕수 총리 후보 인준 문제와 연계시켜서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내부 보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보도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당에서도 말이죠, 이 두 사람, 특히 정호영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온도차가 달라요. 그냥 그만둬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지만은 아니다, 그냥 넘어가도 무방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여론의 추이가 굉장히 하나의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말이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자칫 성범죄가 될 수 있는 만행을 저질렀다, 술집에서 여성 쿡 찌르고 도망갔다, 이러한 논평을 박민영 대변인이 조금 전에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인천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 특히 여성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일부 행동에 대해서는 성범죄가 될 수 있는 만행이다, 이렇게 해서요, 한 4가지를 쭉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노룩푸시부터 벤치테러까지 경기도망지사의 좌충우돌 개양 표류기, 이재명 후보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나 라면서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를 버리고 인천 개양으로 하방한 지 단 며칠 만에 인천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첫 번째가 바로 이 노룩푸시 사건이다. 즉 즉석 연설을 위해서 현장의 아이를 눈길도 안 둔 채 벽으로 밀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바로 그 벽 아래는요, 소주 빈병 박스가 잔뜩 있어가지고 큰 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그런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두 번째는 노마스크 매장 침입 사건인데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머리 위로 이렇게 하트를 그리면서 돌진하는 모습, 아연 실색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벤치 테러 사건입니다. 바로 유세단과 함께 신발을 신은 채로 벤치 위에 올라서서 연설한 내용, 이 사건,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이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장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는 뭐냐, 이재명 후보가 말이죠, 술집에 들어가 가지고 술집 안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는 여성을 쿡 찌르고 도망가는 거, 이거야말로 참 민망스러운 행보다, 잔망스러운 행보다, 이러면서요, 이게 결국 뭐냐, 이게 자칫 성범죄가 될 수 있는 만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이러한 참 무식한 행동인 것이죠. 피해를 입은 사람이 모두 여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게 묻기를, 개딸들의 사랑을 받더니 모든 여성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착각이라도 한 거 아니냐, 아니면 자신을 아이돌이라고 착각해서 기본적 에티켓조차 잊고 무례를 저지르고 있느냐. 이재명 후보의 좌충우돌 개양 표류기를 지켜보는 국민은
울고 싶은 심정이다. 그래서 사과를 촉구하고 있고 성범죄가 될 수 있는 만행, 자중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재명 이래저래 지금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후보. 도망가다 보니까요, 참 이 정신이 완전히 나간 사람 같아요. 그러지 않아도 이상한 그런 행동, 성남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 때 이상한 행동이라는 것은 불법적인 행동까지를 포함해서 많은 논란을 야기했는데 역시 개항에 가서도 어릴 적 버릇 참 못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